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좀 더 종목으로 압축해서 오후장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과 시장 분위기 임급중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이기태 기자, 와운의 이광무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이 안에서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에 대한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임급중입니다. 네, 오늘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종목이 최근에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의미가 궁금해서 임급중으로 꼽아봤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인데요. 3%의 강세. 사실 오늘은 빨간불을 켜는 종목이 그야말로 특징주일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짐을 보이고 있죠. 자, 셀트리온이 상대적으로 버티는 힘을 시장이 단기 변동성을 키울 때 지난주부터 좀 보여줬었거든요. 양봉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제 뭐 미국과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제 진펜트라의 이슈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인지 셀트리온의 양봉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일단은 이제 바이오 분위기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서는 이유는 우선 이제 금리 인하 과정이 진행된다라면은 수혜주로 분류된 섹터이고요.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안정도 좀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금 같은 좀 불안한 시장 안에서 실적에 대한 포인트와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까지 좀 함께 올라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좀 많은 기업들이 학회나 이제 주요 이벤트를 좀 지나가서 하반기에는 좀 이 라이선스 아웃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올해 하반기 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에서는 살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때 진페르트라가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미국 시장 내에서도 사실 레미케이드와 같은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진펜트라에 대한 시장 진입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예상을 해왔었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램시마, 트룩시마 이와 같은 제품군들이 안정적인 실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진펜트라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에 대한 수요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 흐름 안에서 변동성에 대한 등락보다는 실적을 좀 확인하자라는 시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과정이고 최근에 대략적으로 올해 이 연초를 제외하고는 줄곧 박스권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좀 안정적인 위치에서 접근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매수 의견도 드리고 싶은 자리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뭐 반도체도 빠지고 뭐 자동차도 빠지고 사실 대부분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버팀목이 되셨던 쪽에 빠질 때 이제 수급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가지 않았던 셀트리온 쪽에 조금 더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 아닌가. 그러면은 지금 빠졌던 쪽에 반등이 나올 때는 상대적으로 또 여기가 주춤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올해 상반기 동안 기억에 남는 바이오 종목들은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 그에 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의 주가가 사실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이 실적주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라든지 화장품 종목들도 실적주 중에 하나인데 이들은 이미 상반기 때 좀 큰 움직임이 나왔다가 좀 이제 차익성 매물이 좀 나왔고 다시 재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해석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셀트리온에 대한 하반기에 진펜트라에 대한 실적이 반영될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정성이 부각되는 셀트리온은 지금 자리에서도 좀 더 지켜볼만 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장, 또 최근에 변동성을 키우는 장에서 셀트리온이 버티는 힘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임급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화장품주 선방 속에 그동안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수출 호주를 보이는 실리콘투 중심으로 중소형 화장품주들에 대한 탄력이 강했다면 오늘 뭐 실리콘투와 다른 종목들도 좋긴 합니다만 유독 아모레 퍼시픽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뭐 실적 좋고 이런 거 제외하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유독 아모레퍼시픽이 강한 이유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기태 이사님. 예, 지금 현재 상반기 때 실적 위주의 업종을 본다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장품하고 음식료주가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매출 비중이 커지는 종목들이 그러한 퍼포먼스가 좋았는데요. 지금 화장품에서 특히 대형주 중에서 LG생명과학과 아모레퍼시픽의 방향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LG생활건강은 아직도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의 구조조정을 하고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행보가 이 주가의 향방을 가르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섹터 내에서 그나마 덜 올랐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의 퍼포먼스가 좋을 대형주를 좀 본다라고 하면 작년 2분기 때 영업이익 59억이 최저점을 나타냈던 아모레퍼시픽이 이번 2분기 때 약 한 10배에 가까운 16배죠. 한 71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시각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타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안전한 투자처라고 여겨지는 실적을 동반한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수급이 좀 더 몰리는 쪽, 그런 쪽을 좀 실적 8월 달까지 실적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실적 상관없이 사실 미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들은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관심 여전히 갖고 지켜보자. 아모레퍼시픽도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잠시 후에 임급종 후보로 또 화장품주 관심주 압축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계속해서 불안한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시장 분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변동성을 키우는 종목까지 시황센터 통해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시장 상황 VI 특징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경 하이테크가 조금 전에 하방 VI 발동됐고요. IS 이커머스는 상방 VI, TCC 스틸은 하방 VI, 또 윈하이텍까지 하방 VI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VI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 관련주로 들고 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 마이크로소프트발 글로벌 IT 대란에 국내에서 보안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 장 시작부터 보안주 상승 출발하면서 SJ 솔루션스, 모니터랩, 라운시큐어 등이 상방 VI 발동됐는데요. 대부분 오전장을 지나면서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면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다만 모니터랩은 1시 전 다시 10%대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장중 변동성에는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니터랩이 18%, 샌즈랩 8%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I 특징주는 현대 에버다임 들고 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건설기계 섹터에서 상방 VI가 다수 발동됐습니다. 히림을 시작으로 현대 에버다임, 상지건설, 해인이 차례로 상방 VI 발동됐는데요. 현대 에버다임은 현재 25% 급등하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들의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은 강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 시각 VI, 하방 VI가 발동되면서 속절없이 빠지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일단 오늘 같은 장은 오르는 종목보다는 빠지는 네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장 좀 버팀을 제뒀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잡고 있고요. 사실 그 외에 중소형주 단에서 낙폭이 깊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CXL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각이 굉장히 무겁죠. 다만 이번 주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 여계조의 일말의 희망을 가져볼까 싶다가도 트럼프에 대한 여파, 계속해서 반도체주 미국 시장부터가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제일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반도체 항상 그래도 팔로우를 해주시잖아요. 네. 이광훈 파트너님은 지금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일단 이제 주말 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대로 가면
미국에 투자 못한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네. 예, 반도체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를 남겼더니 그러면 이제 지금 반도체 보조금에 의존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을 바꾸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동맹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하더라도 일단 트럼프는 기존의 이 1기 집권과 2기 집권의 뭐 리쇼어링과 같은 이제 제조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의 생산과 제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아마 이제 외자 유치라든지 현지 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강하게 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텐데 시장에서는 좀 우려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2차 전지하고 좀 비교해서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2차 전지는 그동안에 안 좋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좋을 게 없다. 이제 저점에 대한 인식을 좀 생각하는 반면 반도체는 좋다거든요. 여전히 이제 TSMC라든지 ASML에 대한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성장이 좀 뒤따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주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캐파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좀 당분간 뭐 앞으로 이제 향후 몇 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네. 피크아웃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빅사이클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쓴소리가 나왔던 말 한마디에 빠졌다라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면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일단 관망하면서 보유의 의견이신 거죠. 일단 보유자분들은 사실은 매도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신규 진입 준비하신 분들은 서서히 좀 접근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요? 힘들죠. 사실 힘들지만 이렇게 또 빠지면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또 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까지 이제 확인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것 같고 가장 이제 시장에서 자극 요소가 될 수 있는 기폭제는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과연 언제 할까? 근데 이제 조금씩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턴키에 대한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패키징까지 할 수 있는 TSMC에 대한 대체 기업이 좀 필요한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P4나 P5에 대한 증설 계획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흐름 그리고 지금 이 대선의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어느 정도 반영한 이후엔 다시 한번 기존의 이제 성장 스토리를 주목할 날이 올 수 있으니 일단 반도체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참고 버텨보자 보유에 대한 관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참 답답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또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이런 힘든 장에서도 우리가 미래의 임급종이 될 수 있는 종목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초 시간 제한을 둡니다. 이기태 기사님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장품주에서 갖고 오셨다고요? 60초 갑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실리콘2를 준비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마존에서 이번에 행사가 있었는데요. 국내 브랜드가 상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거기 중간 마진과 유통을 하고 있는 실리콘2가 보란듯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은 주가에 이미 1분기 때 퍼포먼스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분기에 재작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연간 실적을 2배를 뛰어넘는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2022년도에 연간 142억을 벌었는데 이번 1분기 때 3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나타냈거든요. 이러한 추세는 2분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출입 데이터도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를 실적 시즌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카테고리로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실리콘2가 대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실리콘2 숫자로 꼭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이제 이광무 파트너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60초 들어갑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의료 AI 종목 뷰노를 가지고 왔고요. 우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심혈관 관련된 이제 학회가 좀 하나 지나갔는데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일단 심연관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특히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 AI 기반으로 해서 심정지 예측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초부터 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상당히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 때는 그 부분들이 실적으로 숫자로 찍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한 이 재무제표는 조금은 아쉽지만은 하반기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무부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의료기기 관련해서 해외 시장 진출하는 것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북미 시장이라든지 네. 유럽 시장에 대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오늘 0.6%면 굉장히 선방하고 있네요. 네, 뷰노까지 실리콘투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임급종 이광무 파트너 그리고 이기택 이사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